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이라면 이 OST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 박민영의 SNS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카이캐슬 끝난 것만큼 아쉽다. 박민영의 SNS 역시나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오늘 오프닝 비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내일이면 시즌 1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포트의 수익은 우상향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시청률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애청해주신 분들께 한켠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켠으로는 수익 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열심히 포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올백캐슬.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로 회심의 한 방을 꿈꿔봤으나 일단 두 종목이 시원하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지금 현재 포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포스코 엠텍. 무려 220만 원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 2% 수익 중이고요. 43,000원. 아우딘 퓨처스가 오늘 찔끔 올라요. 앞서 채팅창에 어떤 분들이 아우딘 퓨처스 폭등한다 이래가지고 저 양치질하다 놀라서 막 찾아봤거든요. 아니었어요. 절 놀리셨던 거였어요. 손익률은 3.7% 손실 구간입니다. 이 두 종목을 비롯해서 또 한 해에 대한 이야기, 저희 그간 걸어왔던 시간에 대한 원년 멤버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에요. 지난 4월 말부터 해서 계속 이 시간을 꾸준하게 지켜주셨었는데요. 이분들과 오늘 사실 저희 준비된 딱 한 종목 이야기 이런 것도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섹터 그리고 SNS 1년간 해왔던 이야기들을 좀 살짝 나누고 싶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네. 저희가 참 별명 부자였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제 별명이 손절의 여왕, 인간지표, 여왕개미 갖은 별명들이 있었고요. 박 차장님의 별명이 꾀돌이, 조다씨 아저씨, 그리고 권 대리님의 별명이 바이오건, 더벅머리 청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박 차장님, 그간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힘들었다 있으실까요? 글쎄요. 좋았었던 점은 이런 류의 방송 처음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이제 사실 이제 대본 해서 주식 이야기하기 되게 바빴는데 여기서는 좀 사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대본에 없는 이야기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방면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사실 오늘도 전혀 대본에 없는 맞아요. 기존에 준비하라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봐서 준비하지 않은 거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게 좋은 것 같고요. 안 좋았던 점은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계좌를 열어서 본다라는 누가 내 계좌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일기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자기 계좌 까서 보여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기획한 우리 양 PD님이 무슨 생각으로 기획을 했는지 전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도 좋았었고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 이제 함께 허락을 했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급의 하락률이었잖아요. 그거 이제 뚫고 지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이거 타이틀에 이름 걸고 하는 우리 박미영 앵커는 어땠을지 그런 것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저희도 종목을 이야기해놓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실전 계좌 매매, 계좌를 직접 공개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제작진이나 출연진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기발했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시장도 받쳐주지 않았었고요. 처음 하는 이 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좋았던 거에서 제 이름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은근 사실 박앤커랑에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거 좀 살짝 기대했는데. 네. 권대리님, 네. 권대리님은 어떠셨어요? 한 해 동안 사실 권대리님이 저랑 또 나이가 동갑이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분들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막 티격태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서운한 것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는지 한 해의 소감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박앵커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주워 먹기지만 예, 아무튼 일단은 앵커님하고 또 이렇게 또 실전 매매를 통해서 또 저 또한 또 한 번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이제 4월부터는 뭐 남북 경입지가 움직이고 막 굉장히 좀 지수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뭐 이례 없는 하락장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포트폴리오 선방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장세가 회복됨에 따라서 약간 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정도 뭐 개별 종목이나 좀 과거 상승했던 하락폭의 한 70%를 만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즌 2를 좀 기획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좀 괜찮은 이제 박스권 장이라든지 괜찮은 장에서 한번 최고의 또 수익률을 한번 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너무나 좋았어요. 네, 승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번에 타이틀 꼭 이걸로 쓸게요. 익절의 여왕 시즌2로 돌아왔다. 저희 시즌2 하게 되면 이 손절의 여왕, 이 오명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누군가 그런 글을 올려주셨다래. 정형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우딘 퓨처스 오늘 올라간다. 뭐 박앵커 퓨처스 이 종목 이름 바꿔야 한다고. 이 종목 검색하면 그렇게 연관 검색어에 제가 뜨더라고요. 아우딘 퓨처스 그래서 꼭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송도 방송이고 또 출연자도 출연자지만 사실 채팅창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그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훈훈한 서로의 얘기를 나눴다면 그간의 종목들 얘기 살짝 해볼까요? 제가 참 슬프게도 손절한 종목들은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수익을 낸 종목들은 어찌됐건 기억이 나요. 원래 이게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고요. 배럴, 삼화전기, 엠코르셋, 강원랜드, 뭐 대상, DA테크놀로지, 한국전력 뭐 등등 1년을 거쳐오면서 몇 손가락 안 되는 그 수익 종목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서 엠코르셋은 핫했죠. 32% 수익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종목. 그래서 제 이 엠코르셋을 찾아라 이런 타이틀까지 그 다음 달에 달기도 했었습니다. 엠코르셋, 뭐 배럴 이 종목 같은 경우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었고요. 포트에 큰 힘이 됐었던 종목들이었어요. 딱 한 번 저희가 원금 회복하고 목표 달성을 했던 데 기여한 종목인데요. 뭐 기억에 남는 종목 혹은 아쉬운 종목이 있으실까요, 박 차장님? 아쉬움이 남는 건 아무래도 금요일 날 판 인터로조가 조금 아쉬움이 남죠. 어떻게 네. 또 올랐다가 하락해서 마이너스권에 뺐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런 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저는 이제 과거 종목들 그렇게 기억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해버리면 슬퍼. 내가 하이닉스를 4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에 샀는데 그러면 또 5만 원, 6만 원에서 뭐 7만 원, 8만 원 구간을 네. 이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빨리 잊는 편이라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럴이라든지 FNF 뭐 신대양재지 이런 거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맞아떨어졌고 코나이 같은 경우도 수익이 꽤 났었거든요. 코나이 맞네요. 네, 그걸 그런 왜 것들, 제가 좀 기억에 남고 근데 뭐 앞으로
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종목들 찾는 게 중요하니까 옛날 거는 좀 잊어버리는 편이고 좀 아쉬운 거는 신대양재지라든지 뭐 BH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이 좀 하락을 해 있어서 그때 좀 너무 높을 때 이야기를 했었나라는 생각 좀 들고 아니면 이렇게 쌀 때 좀 장기 투자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하는 종목들은 뭐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박 차장님의 멘탈 부분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저는 작년 말까지 계속 그런 생각했거든요. 시계를 되돌린다면 신라젠 사고 비트코인 사고 부동산 집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되돌려지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열심히 그런 데 시간을 썼나 모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팔면 오른다고 지금 이번 코너 끝나면 아우딘 퓨처스 곧 올라갈 거다. 박앵커가 이제 팔지 않겠냐. 돈을 회사에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 살 거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네요. 진짜 인터로즈가 제가 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켠이 쓰리기도 하고요. 건대리님께도 여쭤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종목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건대리네 종목을 샀다가 팔았는데 급등하거나 아니면 안 샀는데 올라가거나 이런 게 많았고 제가 건드림의 종목을 우직하게 이번엔 꼭 들고 가야지 하면 또 그게 손실이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합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건드림님도 아쉬운 종목 많으시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삼재라고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민연의 안산 종목 해가지고 뭐 올라간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꼭 이제 사기만 하면은 좀 결과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딴에서는 또 괜찮은 이제 유망주들을 좀 이제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꼭 산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추천했던 것들이 이제 수소차하고 이제 그 대북 관련주들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최근에 좀 아쉬웠던 종목들은 이지하고 그리고 EM코리아가 좀 아쉽습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 그 터널 공사하고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한 4,000원 정도 때 아마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수소차 테마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또 섣불리 좀 빨리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분이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초 쓰는 거가 어느 정도 또 일맥상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이 이제 순환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행보가 길면 추세가 길듯이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야 이제 과대 납폭에 따라서 5% 6%씩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런 박스권이라든지 아마 이제 2019년도는 아마 박스권이 아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과대 납폭된 거 그리고 테마가 앞으로 이제 순환매 될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소차가 이제 한번 쉬니까는 뭐 이제 다음에는 뭐 도로, 항만, 뭐 요즘에 철도, 뭐 대하TI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타 면제에 관련된 뭐 수혜주도 이런 것들을 한번 포트폴리오로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또 오늘 전략에 대해서도 팁을 같이 건네주셨어요. 그동안 뭐 아쉬웠던 혹은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그동안은 제 포트에 두 분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어떤 건 타이밍이 좋았고 어떤 거는 타이밍이 좀 저희가 앞서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이 두 분이 끝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이 포트에 넣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종목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종목들을 공개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은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혹은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경협주의 상승 이렇게 특징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갔어요. MWC 앞두고 뭐 삼성전자가 관련한 폰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관련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좀 오늘 들썩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지금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순환매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뭐 특히 디스플레이 쪽으로 오늘 굉장히 매기가 쏠리는데 이제 OLED로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TV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OLED TV가 2, 3천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무리하시는 분들, 뭐 혹시 뭐 결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살 수 있거든요. 네. 혼수나 이런 걸로. 그러면 충분히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모든 것은 전환될 때 가장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것들, 폴더블이 지금 당장 돈이 될 수는 없어요. 이 폴더블이 막 삼성전자가 출시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사자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마어마한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OLED가 확산된다라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부품주, 장비주들 싸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뭐 테라세미콘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싼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이 대중화되는 부분들, 뭐 대부분의 TV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고 휴대폰도 지금 갤럭시랑 아이폰 이제 고사양 쪽에만 OLED가 탑재가 되는데 대부분 중저가 폰에도 OLED가 탑재된다. 그러면 이게 범용화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 OLED 관련된 업체들 투자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과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또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물론 이제 폴더블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워낙에 싸다라는 거죠. 워낙에 싸다라는 것이 좀 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오늘장에서 KH바텍 같은 경우 8%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폴더블 이렇게 접는데 필요한 힌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뭐 KH바텍이나 앞서 보니까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뭐 10% 내외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혹시나 괜찮을까요?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죠. KH바텍 정말 하면 많이 떨어졌죠. 2015년도에 뭐 36,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10,0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평가 이게 KH바텍 힌지 얘기가요. 언제적 얘기냐면 그니까요. 애니콜 폴더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오를 때는 뭐 휴대폰 내 그 뭐 칸막이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들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올랐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그냥 OLED죠. 폴더블도 OLED, 그 다음에 뭐 대면적 화면 요새 이제 OLED 넘어가는 거. 힌지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힌지 기술이 저는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폴더블의 핵심 기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폴더블의 핵심 기술은 이제 뭐 그 관련된 디스플레이 그 뭐죠? CPI 필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지 힌지 기술이 막 이거 폴더블 접으면 힌지지라고 하면서 그게 올라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이 빠졌고 주가가 뭐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뭐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가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핵심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쪽에 올라가는 것은 OLED다. OLED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 뭐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SKC, 코오롱, PI 이런 종목들이 관심도가 그렇죠. 높죠. SKC, 코오롱, PI, 그다음에 SKC, 뭐 코오롱, 뭐 이런 쪽이 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핵심 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마 오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훌쩍훌쩍 가네요. 권 대리님께는
닉네임 바이오건에 맞춰서 오늘 또 들썩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뭐 매지오는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지만 바이로메드나 혹은 그 밖의 바이오 종목들 제넥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권대리님께서 바이오 종목과 5G 관련한 종목을 정말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제가 많이 포트에 안 담았었고요. 권대리님 바이오 시장 어떻게 이제 좀 바이오 종목들 지지난 연말의 흐름처럼 좀 탄력을 주는 시기가 다시 도래할까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지수장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견인도 할 수 있겠지만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오히려 또 지수 견인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스닥에 산장돼 있는 HLB 그리고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을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나은데, 일단 바이로메드는 그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했습니다. 거의 연속적으로 10거래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그 FDA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이 괜찮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판권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께는 아니면 내년도 초에는 아마 이제 시약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새로운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시총이 한 4조에서 5조 가까이 되지만 뭐 10조까지도 시총 1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는 이제 그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웅제약이 좀 이제 이슈가 됐죠. 예, 처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역시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톡스 시장, 북미 시장에다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보톡스 시장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미국에 대한 매출의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단 하루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흐름들이지만 내년도까지는 중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린 이제 삼청당제약 요게 요즘 오늘도 좀 3% 이상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이런 제네릭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케어 정책이라는 것들이 약가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네릭 시장에 처음으로 침투하는 삼성전자제약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수 흐름으로 보자면 시총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내지는 좀 그런 재무 구조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올 한 해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자체는 뭐 막을 내리지만 두 분은 계속해서 또 저도 그렇고요. 방송을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요. 방송 보이실 때마다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뭐 바이오 종목 뭐 이런 거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거의 권대리님의 뭐 지난 연말부터 뚝심의 종목이었는데 올해 참 좋은 흐름 기록하기도 하네요. 두 분과 내일은 경협주 그리고 두 분의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내일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